안녕하세요. 루시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루시드 모터스는 1.55% 하락해서 22.8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1일 변동폭을 보면 최저점으로 22.68달러를 찍었고 최고점은 23.64달러인데요. 전일 종가는 23.23달러였고 조금의 상승세가 보였었지만 또다시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5일간의 변동성을 보면 5.5% 하락해서 1.32달러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주가는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13일 새벽 1시에 드림드라이브 라이브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게시글을 남겼는데요. 루시드 모터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드림드라이브 영상이 알림 설정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림드라이브에 관련한 기사 중에서 루시드 그룹의 드림드라이브가 인텔이 사용하는 모빌아이를 기반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 경쟁자로 레벨 4 자율주행을 위해서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하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라이다 또 레이더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향상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텔의 자율주행 기능은 니오와 루시드를 포함해서 25개 이상의 기업에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루시드 그룹은 2020년에 드림드라이브가 인텔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의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루시드는 2016년에 모빌아이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던 적이 있고 모빌아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REM 기능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현지화 기능과 운전 규정에 대한 학습 알고리즘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으로 안전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빌아이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 거리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뉴욕시의 허가를 받은 유일한 회사인데요. 사실상 자율주행 기능에서는 거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모빌아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의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테슬라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모빌아이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에 불만을 많이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일 뿐이고 무인 주행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테슬라에는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는 테슬라는 사고의 원인을 카메라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이 상황을 두고 모빌아이는 오토파일럿이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언제든지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테슬라가 이런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율주행이라는 내용에만 홍보를 집중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고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 때문에 두 업체가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루시드도 모빌아이와의 파트너십 체결이 거의 5년 전에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는 반복적인 진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루시드의 드림드라이버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능이 기반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자율주행 부문에 대한 채용 공고 조건으로 엔비디아에서 게시한 기계학습 프레임워크인 점을 꼽고 있습니다. 루시드 드림드라이브의 하드웨어 공급업체도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것이라는 점도 의견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모빌아이와 경쟁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든 모빌아이든 자율주행 기능 분야에서는 최고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모빌아이와 엔비디아 기술을 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내일 드림드라이브 공개 이벤트가 기대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시드의 SUV 프로젝트 중 하나인 그래비티도 세간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데요. 해외 사람들은 그래비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비티의 사양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지만 루시드의 디자인 부문에서 부사장인 데릭 젠킨스는 400마일 이상의 거리를 제공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행거리가 가장 긴 SUV인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플러스는 371마일의 충전으로 EPA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시드가 SUV를 출시할 때쯤이면 BMW나 아우디 그리고 제규어 등과 같은 기존 제조업체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비티가 출시하고 나서 불과 1년 후에 2024년에는 레인지로버의 전기차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시드의 저가 자동차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비티의 가격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하나로 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드에 대한 짧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공개되는 드림드라이브에 대한 소식 올라오면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시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sense of wide open space and expanse, bringing the outdoors in is really something I really savor. This is all glass right here. Look at this, Dennis. There's such an open feel, and it's beautiful just seeing the canopy roof. There's not a luxury electric vehicle before the Lucid came. Even in the back seat, it was amazing. You look like you have a lot of room back there. I'm 6'4". Yeah. So I'm like, I've never had this. Like, the thing is super stylish. You kind of feel like you're gliding, but at like 80 miles an hour. I was up to 70 something. In that second. That is unbelievable acceleration. The 0 to 60 is fantastic, but being on the highway, going 65, 75 miles an hour, pushing the pedal and still having torque to the wheels, there's no feeling like that. It's absolutely incredible. The cockpit experience is amazing. Very intuitive controls. You're surrounded in luxury as you're flying down the street. Very quick acceleration, but still smooth at the same time. Really comfortable drive. That you feel the design elements in such cohesion with just this extraordinary, ferocious power. It's a nice back seat.